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3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10가지 힘. 5번째, 자기 통제의 힘.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249페이지부터 읽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100마디의 말보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먼저 자기에게 지불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금융 명세서를 아래 그림으로 요약했다.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는 사람들. 249페이지의 그림에서 위쪽의 수입, 지출 상자는 수입계산서, 흔히 손익계산서로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즉 수입과 지출을 측정한다. 아래쪽의 자산, 부채 그림은 대차대조표이다. 이것은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측정한다. 많은 금융 초보자들이 수입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관련성을 알지 못한다. 이런 관련성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102페이지 부유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 그림 설명은 아래와 같다. 주식, 채권, 어음,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자산과 부채가 그려진 아래 상자에서 위에 그려진 수입과 지출이 그려진 상자의 수입으로 현금 흐름의 화살표 패턴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무언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야기를 말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놓친다. 당신이 정말로 현금 흐름의 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음 페이지의 그림이 왜 잘못된 것인지, 혹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나중에 사회보장 같은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금방 알 것이다. 위의 그림은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나타낸다. 이들은 매월 자산 부분에 돈을 할당한 후에 월간 지출을 지불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클라센의 책을 읽었고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는 말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맨 나중에 자신에게 지불한다. 이제 나는 자신의 청구서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신실하게 믿는 당신의 외침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제때 청구서를 지불하는 그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거나 청구서를 지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책이 얘기하는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를 실천하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앞의 그림은 그런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림이다. 하지만 아래의 그림은 그렇지 않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사람. 이들에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나 독립하지 못한 젊은 사람의 현금 흐름 패턴은 아래 그림과 같다. 100페이지 그림 설명입니다. 직업에서 얻은 소득이 수입, 급여 상자에서 아래의 지출 상자 내 항목인 세금, 식료품비, 집세, 의복비, 오락비, 교통비 등 현금 흐름으로 빠져나가는 화살표 패턴이다. 아내와 나는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를 이런 식으로 보는데 큰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회계사와 은행가들을 고용한 적이 있다. 이들 금융 전문가들도 일반 대중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자신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이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한다. 나도 살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현금 흐름의 양이 청구서 액수보다 훨씬 적었던 때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먼저 나에게 지불했다. 내 회계사와 은행가는 소리를 지르며 경악했다. 그들이 당신을 잡으러 올 거예요. 국세청이 당신을 감옥에 넣을 거라고요. 당신은 신용등급을 망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전기를 끊을 거라고요. 그래도 나는 먼저 나에게 지불했다. 왜 그렇게 했나요?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빌론의 최고 부자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 즉 자기 통제의 힘과 내적인 의지의 힘이기 때문이다. 더 루하게 표현하면 배짱이다. 내 부자아버지가 내가 그분을 위해 일하던 첫 달에 가르쳤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내두르도록 허용한다. 청구서 처리는 전화를 걸어 제때 지불하든지 아니면 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당신은 청구서 금액을 지불하고 자산에게는 지불하지 않는다. 배짱을 갖고 흐름에 맞서면서 부자가 되라. 당신은 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한 측면을 보인다. 그렇다고 무책임하라는 말은 아니다. 나에게 신용카드 빚과 부채가 많지 않은 이유는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수입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그것을 정부에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수입은 내보다에 있는 회사를 통해 내 자산 부분에서 나온다. 내가 돈을 위해 일하면 정부가 그것을 가져간다. 249페이지에서 부터 251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 추신
투자는 예금을 반드시 이긴다. 예금을 이기는 방법, 진짜 자산을 얻는 법을 배우는 것, 배움에 투자해라. 자기주도 학습으로 유튜브 강남부자 따라잡기 TV 채널에서 1페이지부터 반복해서 들으시면 돈을 만드는 과학,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지능, 투자 지식으로 접근만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땡크 유 베리 머치.